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거래일도 끝났는데요. 최대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삼성전자가 급등, 하이닉스 급등, 셀트리온 급등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올라가는 한 해였습니다. 이것이 화두였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파헤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이서구 너의 의견은 어떠느냐? 오늘 주제, 바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집중 해부를 하면서 과연 이 셀트리온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즉 주가가 상승할 요인,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약 바이오 하면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슈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인지는 아시죠? 이 바이러스 치료제는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 백신이 빠졌네요. 백신 임상 발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이 기대감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잠시 후에 볼 텐데요. 이 기대감에 의해서 한 번 더 갈 여력 있습니다. 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9천억, 1조 1천억, 1조 8천억입니다. 올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이라는 거. 그런데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가 한번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아주 거의 올해 예상치입니다. 획기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입니다. 7,600억이라. 과연 내년, 후년에도 이 증가폭 두 배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1조도 안 되는 영업이익이에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40% 꽤 높습니다. 즉 성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요인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년도 부분이 물음표라는 부분, 요거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부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죠.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이 실적 부분인데요. 이 부분, 고평가 논란,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30일 종가상 시가총액 현재 잔액을 한번 보면은요, SK 하이닉스 지금 영업이익률로 따지면은 몇 배가 나올 수 있는 84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현대차 3사예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합산해 가지고 90조입니다. 84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세 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81조 원입니다. 영업이익단에서 몇 배가 더 버는 이 중견 기업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종가죠. 오늘 하이닉스는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 혹은 1.5%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비교를 하면은요, 어저께 현재는 셀트리온 그룹, 셀트리온 3사가 오히려 더 높아가지고 시가총액 2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돈을 벌어들인다, 성장성과 비교해서도 너무 오버슈팅된 고평가 논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런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기대감이 있다 그랬죠. 그 기대감이 뉴스로 나왔을 당시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죠. 화이자입니다. 이미 백신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화이자. 미국 화이자입니다. 자, 지금 12월 초에 백신 딱 뉴스 나오니까 그 이후 쭉 떨어집니다. 43에서 37까지 20% 가까이.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만들어내지 않고 팔지 않습니까? 아니죠. 즉 뉴스에 파는다라는 속성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던 기대감이 아직 1월 달에 남아 있어서 그때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여력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한번 보죠. 화이자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아시죠? 화이자에 이어서 긴급 승인된 두 번째 회사. 한번 주가 흐름 한번 보죠. 오늘 새벽에는 2, 3% 올라갔습니다만 딱 고점 딱 찍고 180불까지 갔었는데요. 110불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3, 40% 빠졌습니다. 뉴스에 팔라라는 뉴스 팔라가 아니라 뉴스에 격언 딱 맞다라는 거, 요것도 인정이 되죠. 물론 앞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서 임상 다음에 팔 거 아니야. 그럼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 좋아질 거를요, 이미 기대감에 갖다 쓴 겁니다. 앞으로의 실적을. 주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대감에 어디서 빠져도 괜찮아. 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만큼 더 팔리면은 주가는 반응할 거야. 더 올라갈 거야.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한 번쯤 더 올라갈 여력 1월 달에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 3사 시가총액이 오히려 더 비싸다라는 것이 저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은요,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PR이 600배입니다. 지금 600배. 성장성 항상 얘기하죠. 그리고 소위 PDR이라고 해서 Dream, 꿈의 지수를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교 대상에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으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를 앞질러서 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부터는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JP 모건이 예전에 레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목표가는 저 아래죠. 이거를 언제 얘기했느냐,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매도하라 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 그때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떨어졌어? 2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이것도 견디고 올라가는 거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바로 제가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절이라도 매도하시죠. 라고 분명히 했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한 번 더 떨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유럽 시장에서의 상승세 둔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부담, 그리고 치료제 기대, 그리고 백신이죠. 백신 기대 과도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게 지금도 유지가 되는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물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공매도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서 공매도를 치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매도가 금지돼 있죠. 3월 달까지.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윤곽이 잡히면 매도세가 나올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12월 달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기관의 레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감히 매도 얘기를 못하죠. 왜 없느냐? 자신이 없는 거죠. 매도하라고 하려니 욕먹을 것 같고, 목표가 하향하려니 욕먹을 것 같고, 근데 사라고 해서 또 물리라고 할 테니 책임지기 싫고, 그래서 레포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답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특집으로 마련을 한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죠. 셀트리온 임원이 주식 매도를 했답니다. 예, 부회장님, 전무님 이하 임원 가지고 있는 주식 몽땅 매도를 했죠. 물론 그로 인해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거 부회장, 전무 주식 팔아 챙겼는데 뒤늦게 팔지 마라 뒷북. 예, 회장님께서 팔지 말아라고 뒷북을 쳤죠. 팔고 난 뒤에.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대주주 요건, 여기에 되면 세금을 두들겨 맞으니까 팔고 다시 사야지, 이 생각으로 팔고 다시 샀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임원질이 파는 이 현상, 제 과거 사례에서는요, 항상 고점대에서 나오더라고요. 기대감 한 번 더 있어서 더 올라갈 여력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매수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올라오면 매도하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매도하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도하라 그랬었죠. 여기요. 올라오는 대로 매도하시죠 라고 방송 찍었습니다. 이때가 12월 초입니다. 요날 올라오는 대로, 여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됐죠. 매도하고 잠시 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보거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 예, 내년에 바로 조정시 매도해야 되나요? 조정이 아니라 반등시. 조정 아니고요. 반등시예요. 반등시에는 조금이라도 먹고 팔자라는 겁니다. 격언에 있습니다. 끝없이 상승하는 종목 없고요. 끝없이 하락하는 종목 없어요. 그런 관점.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논리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어, 2가지. 플러스인 하락 가능성이 있어, 마이너스 부분 4개.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 대비, 가능성 대비해서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나 안 먹고 말래, 그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부담이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저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접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월에 백신 허가해 줄 가능성이 크죠.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으로 펴되, 지금 매수, 신규 관점으로의 매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다만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뚝뚝뚝 떨어졌어. 그런데 아직 1월 달이 그 발표가 남아있어. 그러면 저점 매수 한번 해볼 만은 하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가진 분들은 임상 결과 나오면 그때 뉴스에 매도하라, 이렇게 요약 정리해드리죠. 다시 한번 요약 정리. 결론적으로 신규 매수는 지금 가격권에서는 부담, 그래서 관심주 제외. 다만
뭐 주변 상황에 흔들려서 시장이 흔들려서 갑자기 급락 흐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언제? 1월 달 이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매수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 괜찮습니다. 무조건 지금 버리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투자 마인드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1월달 이 뉴스 나올 때를 이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렇게 요약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데 매수해라, 매수하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제 신념껏, 제 논리껏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저희 회원분들께서도 내년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돈 많이 벌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바로 여긴가요? 하여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 문자 서비스 전화번호니까요. 여기로 문자 주시면 무료 문자 드리니까 많은 가입 바라시고요. 연휴 동안 이 방송 보시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서 이서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